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일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3월 6일 경찰 시험이 치러진 날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한국사 관련돼서 간단하게 총평 그리고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풀커리를 따라오신 분들은 무난하게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5과목 공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장에서 좀 긴장도가 좀 있잖아요. 그런 거 고려했을 때 합격 점수는 85점에서 90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주요 문제들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한 문제 한 문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페이지 쪽에 보시면은 4번 문제예요. 네. 4번 문제. 대공의 난이 있죠? 네, 대공의 난. 이 부분은 제가 어디를 주의하자 했냐면 지금 시험에서 이제 봐야 되는 파트는 해공황의 피살 직전, 직후의 상황을 약간 디테일하게 보자. 그렇죠? 그래서 대공의 난, 96각간의 난, 김지정의 난 이거 진압하는 과정에서 해공황이 피살되고 그 다음에 하대로 넘어가서 선덕, 원성, 소성까지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공의 난을 건드린 거죠. 요거 충분히 잘 맞추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 6번이나 9번 같은 개수형 문제가 보이는데 근데 개수형 문제인데 주제상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건. 네. 그래서 잘 푸셨을 것 같고요. 8번 보시면은 자 몽골과 고려의 항전 상황인데 이거 제가 어디가 중요했죠? 1차, 2차, 3차, 4차 외우면 좋죠. 그렇죠? 근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했죠. 포인트는 강화도 가기 전이냐 후냐. 아마 몽골 전쟁만 다다다다 외우신 분들은 문제 풀기가 좀 까다롭겠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화천도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뭐랑 묶을 수 있다? 강화천도한 게 최우죠. 최후가 천도한 이후에 나타난 것들 1, 2, 3, 4 상정고금 예문 1, 2, 3, 6 대장도감 거기서 구급방 제주대장경까지 그죠? 완성은 뭐 51년까지 갈 텐데 우리는 하나 더 봤죠. 2연년의 난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묶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문제죠. 그죠? 그리고 12번에 보시면은 문종 때 역사서가 있죠. 고려사의 완성, 고려사 전료, 그리고 동국병감까지. 문종 단독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범위를 한정한 다음에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사이의 일은 딱 그 문제죠. 네. 자, 첫 번째 페이지는 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15번에 수민원이 나왔어요. 수민원. 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소거하면 문제가 풀려요. 네? 소거하면. 그러니까 소거하면 문제가 풀리는데 그래도 수민을 다루긴 했습니다. 어서라냐면 우리 제가 모의고사를 단계별로 구성하잖아요. 그중에 최고 난도가 100 플러스 5인데 거기서 이제 다뤘던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뭐 몰라도 푸는 데는 지장은 없어서 딱 요 정도로만 얘기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18번에 임정의 충칭기를 같은 해 사건들까지 디테일하게 보자. 딱 그 문제죠. 여기는 지금 최신 트렌드가 여기 있으니까 대비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19번. 네, 요 문제는 아주 좋죠. 제가 안재홍이 충분히 단독 문제 낼 법한데 아직 안 냈다라고 했는데 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우리는 대비할 때 안재홍이 해방 이후 국민당 창당, 이어서 미군정 민정장관 이게 어느 파트에 해당되는가까지 다뤘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좌우합작 7원칙 발표하고 입법기구 나오고 의장은 김규식 그리고 과도정부 민정장관은 안재홍이다까지 대비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쉽게 나왔죠. 그죠? 오전에 수업하고 있었는데 딱 요거를 강조하고 있다가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요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네. 예상했던 파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나오는데 뭐 사료를 좀 펼쳐놔서 좀 까다롭게 느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6제를 보시면 감군을 한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장면 내각의 시정방침이에요. 이게 군부를 긴장시켰다 해서 제가 1조, 4조 마지막 요거까지 보자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개 중에는 좀 까다로운 게 사상계나 주민등록증의 발급이 있는데 몰라도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그죠?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 요 부분이 이제 정답이 되는 그게 되겠죠. 네. 요렇게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렵지 않았을까, 좀 약간은 까다롭게 느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이제 짧게 해설을 하나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기 국가 쪽의 문제는 제가 매년 추가 선지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나왔네요. 일단 사료는 기본 사료예요. 혼인할 때 말로 미리 알리고, 그렇죠? 쭉 나오고 조그만 집을 짓는다. 작은 집 소옥 그게 뭐죠? 소옥 서옥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고구려 얘기가 되겠죠. 고구려. 그래서 1번은 고구려 문제가 되어 있고요. 자, 선지 보시면
큰 새 깃털을 사용해서 장사를 짓다. 이게 추가 선지죠. 어디죠? 사만이죠. 그죠? 우리 일행 쪽에서 한번 출제가 됐던 선지긴 합니다. 이건. 자, 그리고 관리가 뇌물 받으면 세배를 추징했다. 자, 이거 사료에서만 나왔는데 선지로 빠져나올 수도 있다. 도둑질하면 2배, 유배. 관리가 뇌물 받으면 더 세다. 세배 플러스 종신금고. 어디죠? 백제죠. 그렇죠? 상무적 기품까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대가들은 스스로 상가, 고추가가 있고 그리고 이들은 사자조의 선의를 두었다.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3번. 네, 고구려 관련된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침범했을 땐 소말로 배상한다. 이건 책화, 동해죠. 네, 1번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다음에 비석이 세워진 국가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하늘 앞에 맹세한다. 네, 3년 안에 충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뭐 서약을 지키겠다 쭉 나오죠. 이거는 임신석이죠. 그죠? 임신석이석. 그래서 임신년에 2명의 화랑이 서약을 했다. 국가에 대한 충성. 그리고 유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그죠? 어디예요? 신라죠. 1번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네, 맞습니다. 자, 누구 때? 이거는 진흥왕 때가 되겠죠. 자, 태학 설치 고구려죠. 불태율 소수림. 방군제 하면 오부오방. 그쵸? 이거는 백제죠. 그 다음에 담노 하면 22담노에서 무령왕이 될 거고 역시 백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이 수기원 보고를 보았더니 왕자 대봉해가 글을 올려 대봉해, 대자 동그라미 대씨가 왕족이다. 이거 발해죠. 그래서 기억은 발해고 발해를 신라보다 윗자리를 자 이거는 자리 다툼 뭐죠? 쟁장 사건이 되겠죠. 빈공과 서열 문제가 등재 서열 사건이고 그 다음에 자리 다툼 문제가 쟁장 사건이다. 그래서 발해랑 신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때로는 대립도 하고 교류도 한다. 하지만 친선까지는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기억은 우리 발해니까 삼성육부, 오경십오부, 62주 1,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신라인데 사심관. 이거는 1호 사심관이 경수랑 김부인데 고려 태조 때잖아요. 네, 정답은 2번이죠. 상수리 제도. 그죠? 통일신라는 상수리 인질제도, 고려는 고려태조 때 기인제도가 될 것이다. 많이 비교했었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게요. 자, 4번 보시면은 4번. 시기적으로 두 번째 발생한 사건은 자, 이거는 우리 어떻게 해결하자. 해공황. 중대는 무열부터 무열에 짙게 쭉 들어와서 마지막에 해공인데 해공황이 피살되는 전후 과정을 보자라는 파트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공황 피살 전후에 뭐가 있냐? 그러면 먼저 대공의 난 있고 대공의 난 이어서 96각간의 난 그리고 김지정의 난 진압하는 과정에서 해공황이 피살되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8세기 말의 구조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세기로 넘어가면 9세기 초중반으로 와서 김원창, 김범문, 장보고가 있고 그리고 9세기 말에는 진성여왕이 나오는데 이때는 키워드가 엄청 많죠. 원종, 애노, 빨간바지 적고적, 비은욕두품 최치원, 3대목, 해인사 길상탑까지. 그 순서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일 빠른 거는 일단 제일 빠른 건 대공이고요. 해공황 피살보다 빠르죠. 자, 그리고 들어가서 김원창, 김범문, 장보고, 그 다음에 원종, 애노. 그럼 두 번째 발생한 건 김원창이 되겠죠. 왕은 헌덕왕 때가 되겠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4번의 정답은 1번. 우리는 어디까지 봤냐면 대공 96각간 김지정 해공왕의 피살. 그런 다음에 해공왕 피살 바로 다음에 따라붙는 게 하대 시작하는 선덕, 독서삼국가 원성, 그리고 청주 거로연을 국학생의 노급으로 삼았다라는 소성까지 봤잖아요. 그죠? 물론 소성은 딱 한 차례 나온 거니까. 네. 자, 4번까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의 사실 옳은 것은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을 이끌고 투항했다. 자, 대광현이 투항했다. 발해 멸망 이후에 유민이 들어왔다는 건데 이거 수용한 게 태조 왕건이죠. 네, 그래서 5번 문제는 우리 고려 태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왕귀의 난은 우리 바닥직은 해종이죠. 광군, 광군사, 광학복까지 이건 정종이고 정답은 3번이죠. 정답은 3번. 고려의 삼경 관련돼서 수도인 개경, 북진의 전진기지 서경 이거 둘 다 누구다?
계속 부러지네요. 그죠? 수도인 개경과 북진의 전진기지 서경은 이거는 태조다. 태조. 서경.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헷갈리면 이걸 떠올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개경은 수도니까 태조고요. 서경의 경우에는 훈요십조에서 태조가 뭐라 그래요? 태조가 서경을 중시하라. 100일 이상 머물러라. 누가 설치? 태조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그리고 아직 안 낸 게 경주, 동경인데 이거는 성종 때인데 아직 내진 않았고 동경이 빠지고 남경이 들어온다라고 할 때 이거는 우리 나눠서 봐야 되죠. 문종 때 승격, 숙종 때 재승격. 그때 김위재, 남경, 개창도감까지. 그죠? 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귀법사는 우리 규녀한테 차려줬고 광종이죠. 우리 초기 왕의 업적을 얘기할 때 불교 몰려있는 건 누구예요? 규녀, 의통, 재관, 법안종의 수입까지 전부 다 광종이 되겠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볼게요. 고려에서 쓴 연호가 뭐냐. 일단 광덕 준풍은 광종 때죠. 그렇죠? 친송정책 시작하면서 건덕으로 바뀌었다까지 봤고 그 다음에 천수, 왕건 거죠. 구분할 때 봤던 게 우리 궁예 거가 있어요. 무태, 성책, 수덕만세, 정계. 하지만 천수는 아니다. 천수는 왕건 것이다. 그러면 수덕만세 다 지우고 네. 대흥 지워야죠. 천통, 인한, 대흥, 건흥. 이거 발해 문왕 때죠. 그리고 건원 이거 우리 신라 쪽에서 법흥왕이죠. 법흥왕은 건원, 진흥왕은 개국대창, 홍제. 네. 인한도 발해고. 그 옳은 것은 광덕, 준풍이랑 천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의 정답 3번. 3번. 천수, 역분전, 태조. 이거 계속 강조했었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원래 무신집권기 최고 권력자 하면 시험에 단독 문제 누구만 냈어요? 누구만? 최충원, 최우죠. 근데 지금 누구 냈죠? 의방, 정중부, 경대승 냈죠. 그렇죠? 그래서 경대승 문제가 되겠고 최충원, 최우만 내다가 이인민을 냈었고 경대승을 냈었고 이게 기상직 문제였어요. 기상직. 그래서 우리는 경대승을 어디까지 해요? 이것도 좀 아쉽네요. 그 경대승을 어디까지 봤냐면 경대승은 경디귿승에서 신변보호 조직인 도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경대승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라고 할 때 전주관노가 있었죠. 그죠? 전주관노. 근데 전주관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료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전주관노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료 키워드 죽동까지 기억하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요거. 자, 1번. 정방. 인사권은 정방, 최우. 사병 집단인 도방을 처음으로 경디귿승, 경대승, 도방이죠. 자, 교정도감은 우리 최충원이 처음 설치했고 그 다음에 봉사십조를 올렸다 최충원이죠. 누구한테? 명종한테. 네. 자, 이제 8번 볼게요. 7번의 정답은 2번. 자, 그다음 8번 보시면은 다음은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사건이다. 자, 몽골과의 전쟁은 우리가 단계별로 딱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면 천만남 강동의 역 이후에 저고여 피살 사건이 있고, 그죠? 그런 다음에 1차, 2차, 5차인데, 그죠? 근데 결국에 키는 1차, 2차, 3차, 4차 이게 아니라 1차 마치고 화의 체결했다. 누가? 최우가. 근데 화의를 깨고 강화도로 천도하더라. 그래서 결국에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 포인트는 천도 전이냐 후냐 이거죠. 이게 1232죠. 그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보면은 일단 1차 때 귀주성의 박서, 지광수의 노비군의 전투, 오직 노군과 잡류만이 힘을 합쳐 이를 쫓았다. 네. 그러면 순서대로 보면 귀주성 전투가 제일 빠르네요. 니은. 그죠? 그 다음에 강화도 가저, 기억. 그런 다음에 화의를 깨고 강화도로 천도하니까 살리타가 바로 다시 쳐들어온다. 이게 바로 김윤후의 처인성 전투가 되는 거죠. 이거 연도가 똑같아요. 그죠? 똑같죠. 그 다음에 대장도감은 최후가 강화도에 가서 1, 2, 3, 4 상정고금 예문 1, 2, 3, 6 대장도감 거기서 구급방 그 다음에 제주대장경 완성은 51년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2연년의 난까지 여기는 좀 디테일하게 보자 그랬죠. 이 부분의 순서를 이렇게까지 다룬 시험이 법원직에 한 번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순서 문제 좋아하는 경찰 시험사 이런 거는 좀 잘 봐야 된다. 그죠? 뭐 경찰뿐만 아니라 일행도 마찬가지고 이게 포인트는 강화도 가기 전이냐 후냐가 될 것이다. 이거는 최우가 천도한 이후에
최후 정권 때 나타나는 이벤트들이랑 묶을 것이다. 1, 2, 3, 4 상정고금 예문 인쇄. 하지만 현재 남아있진 않고 1, 2, 3, 6 대장도감 구급방 제주대장경 1, 2, 3, 7 2연년의 난까지. 그렇죠? 딱 그 문제죠. 정답은 리은 기역 천도한 이후에 2차 리을 마지막에 디귿. 정답은 4번 되겠죠. 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수형 문제인데요. 9번. 조선의 신문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조례, 나장, 일수 이들 뭐라 불러요? 칠반천역, 신량역천. 의미가 뭐예요? 신량, 신문상 양인, 역할이 천할 뿐. 뭐예요? 상민 맞죠? 그 다음에 공노비 유해잡직.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장영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양반은 과거를 통하지 않고선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다. 아니죠. 과거 말고도 뭐 있어요? 음서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서울차대법 세종이 아니라 제정된 건 태종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왕자의 난을 왜 일으켰어요? 왕자의 난을. 둘째 부인의 둘째 아들 방석을 세자책봉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런 세자책봉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태종이 난 일으키게 됐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은 위에 두 개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9번의 정답은 2번.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볼 텐데. 10번 문제는 임진왜란 순서 문제인데 임진왜란 순서는 우리 몇 개 단계로 봤죠? 단계? 4단계. 제일 먼저 1단계 초기 패전, 2단계 수군과 의병의 활약, 3단계는 조명연합군의 반격,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 거치고 마지막에 휴전협정 깨지니까 여세를 몰아서 다시 한번 쳐들어온다. 그게 바로 정유재란이다. 그죠? 기본 순서 안에서 냈습니다. 이건. 자, 평양성 탈환 몇 단계? 3단계. 행주산성 몇 단계? 3단계. 그럼 기역 니은은 순서대로 쓰면 기역 니은은 우리 평양성이 먼저죠. 평양성 조명연합군이 깨고 밀고 내려와서 그다음에 니은번에 행주산성, 행주대첩 권율까지. 물론 중간에 심화선지로 뭐 있었죠? 벽제관 전투도 있었죠. 그다음에 디귿번에 한산도, 김시민의 진주. 저는 뭐 진주 패전한 혈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쉽게 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옥사당한 옥포, 사천, 당포, 한산도, 하객진, 진주대첩에서 진주대첩 김시민까지 기본 순서에서 다 냈네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 리을, 한산도 다음에 진주대첩,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서 기역, 니은까지. 정답은 4번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최근 문제 트렌드상 일단 정답은 4번이고 기본 순서에서 끝났는데 휴전협정 과정에서 있었던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제일 빠른 게 훈련도감, 이어서 소고군, 그 다음에 정유재란 1년 전에 이몽학의 난까지. 물론 이건 게리지게 나왔지만 이걸 아예 제가 딱딱딱 해서 판서노트 녹색 박스로 출제 전부터 이거는 앞으로 일로 갑니다라고 했던 파트예요. 다음 시험 대비할 때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사료가 좀 낯설 텐데 근데 읽어보면은 취지는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먼저 가번. 오늘날 시세를 헤아리지 않고 경솔하게 오랑캐와 관계를 끊다가 원수를 갚지 못하고 패배에 먼저 이르게 된다면 뭐 쭉 나옵니다. 근데 오랑캐는 임금과 아버지의 큰 원수다. 그죠? 맹세코 참아 한 하늘 밑에 살 수 없다 하시오. 원한을 축적하십시오. 그죠? 오랑캐에게 당한 거 잊지 마세요. 그죠?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은 우리를 저들과 비교해 본다면 한치로 나은 점도 없다. 그죠?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은 그 인민을 뭐 개나 양이라 욕을 하고 언어를 오랑캐 말하고 모함하면서 배척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배울 건 배우자. 약간 친화적인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번. 자, 가번은 오랑캐는 오랑캐다. 1번 명왕제의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그렇죠? 명의 임난 때 우리 도와줬고 그 은혜를 잊지 말자. 제조지은. 2번 북벌에 필요한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렇죠? 잊지 말고 치욕을 뭐래요? 축적하래죠. 원한을 축적하래죠. 그 다음에 3번 화의론에 따라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3번이 잘못됐죠. 화의론은 문화국가와 오랑캐, 청은 오랑캐, 오랑캐는 오랑캐다라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좀 친화적으로 배울 건 배우자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청해 중국 지배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정답은 3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사료사 이렇게 막 다루는 사료는 아닌데 읽어보면은 논지는 그냥 바로 좀 보이는 그런 사료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2번 보시죠. 자, 12번은 개미자 하면은 태종이고 세종은 갑인자죠. 1번 X, 기억번 X. 그리고 문종 때는 역사서, 고려사 전류의 완성, 그리고 동국병감까지 니은번은 맞죠? 나번 맞죠? 그리고 도첩제는 승려 면허증, 태조, 폐지는 체제 완성, 성종. 맞네요. 그 다음에 소수서원 사행 나오는데 이건 뭐 엄청 봤죠. 우리가 16세기 들어가면 왕대사를 출제하면 누구누구 가능하다. 들어가자마자 중종, 심화되면 명종에서 이른바 무슨 세트? 중종, 명종 세트. 그죠? 중종 때 삼포해란 계획이 처음 설치 임식이고, 명종 때 을묘변객이 상소라, 비변사. 중종 때 백운동, 명종 때 소수. 사익서원, 주청했던 건 이황이다. 기타 이륜행실도, 명종 때 을사사와 임꺽정. 불교를 띄웠다. 누가? 문정왕후의 지원. 이거 많이 한 거죠, 이거. 소수서원 사액하면 이거는 명종 때죠. 중종, 명종 딱 그거 묻는 문제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3번 보시죠.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 나옵니다. 사료는 기본 사료예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뭐래요? 재물은 샘과 같다, 우물과 같다. 누구? 박제가. 자, 중상 쪽에서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는 인물이고요. 박제가는 먼저 첫 번째 특징. 박제가는 서울 출신 규장각 사검서 중에 하나다.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서이수. 그리고 박지원이랑 차이점을 주목하자라고 해서, 자, 박지원은 열하일기, 박제가는 북학의, 그리고 지금 나온 사료는 소비론, 메인 사료죠. 늘 시험 낼 때 거의 이거 주죠. 그죠? 그리고 청해 행해지는 국제무역에 우리도 무역선을 파견해서 통상하자라고 했던 거죠. 네. 청해 배와만 통상하고 기타 다른 부대와 통상하지 않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그죠? 무역선 파견해서 기타 서양 국가와 우리도 직접 통상을 하자. 자, 그러면 열알기 박지원, 규장각 검소관. 정답은 2번이죠. 서울 출신 검소관. 2번. 자, 그 다음에 대동법 확대 실시에 기여했다? 관련 없죠. 대표적으로 대동법은 경기도 시범 실시 광해군 1년차 이원익이 제 이야기를. 확대 쪽에서 나오는 인물이 뭐 효종 때 김육 있죠. 김육은 시연역 대동법 확대 실시 주장. 그 다음에 토지 소유 한전론 나오는데 한전론은 이익도 있고요. 영업전이 키워드, 그리고 박지원도 있죠. 소유의 상한. 다만 우리 집만 빼고. 그렇죠?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 문제 보시면 사료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 가번은 5조를 보세요. 공사 간의 경비 둔다. 자, 뭐죠? 이모군란의 결과. 이모는 재물포상고. 재물포는 주둔이죠. 주둔. 지읒. 재물포는 주둔. 이모군란 결과.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은 공사간 신축 이전비를 내놓으래요. 그럼 갑신연면 결과로 HT 할 때 H 한성이죠. 그죠? 순서 그대로죠. T는 텐진이고. 통리 기부화물은 80년이에요. 앞에. 멜렌드르프 고문 파견,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인 고문.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텐진은 한성보다 이후죠. 연도상도 이듬해 85년도로 가요. 이거. 동시아웃, 동시인. 그 다음에 부들러가 중립선언을 권고했다. 이건 거문도 결과죠. 거문도가 몇 년도? 85잖아요. 그 이후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독일인 멜렌도르프 우리나라 최초의 고문이었다.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 보시면 중추원 얘기 나오는데, 중추원. 그리고 제가 중추원 구성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중추원 구성을? 중추원의 구성은 관선 25, 민선 25. 그래서 독립협회 사료에서 어떤 멘트 나온다? 관과 민의 의사가 절반씩 함께한 후에야 이 나라가 억만년 무강할 줄 아노라. 기억하시죠? 그래서 3조 보시면은 반수는 인민협회에서, 반수는 정부에서, 이거 독립협회가 올린 중추원 의제 얘기였고요. 그렇죠? 요거는 그럼 당연히 정부 하면 언제요? 대한제국이죠. 그죠? 대한제국. 자, 1번에
경무청, 이거 가보개혁이죠. 1차. 건양, 양자 동그라미, 태양역, 건양, 우편제도, 종두법, 친위대, 진위대 설치, 을미개혁. 재판소, 부채제, 재판소, 교육입국조서 하면은 가보개혁 2차죠. 네, 정답은 4번이죠. 나머지 속어 다 되고요. 정답은 4번. 이민 업무를 주관하기 위해서 수민원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그죠? 네, 요거는 100+5에서 최고 난도에서 다뤘는데 사실 몰라도 푸는 데는 이 문제는 사실 뭐 주장은 없네요. 그죠? 속어가 되니까. 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자, 가나 조약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대한제국 정부는 자, 고문 파견이에요. 이거는 머릿속에 구도를 잡아야죠. 1904년 러일 전쟁 터지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의정서 이후에 1차, 2차, 3차. 그중에 2차는 을사조약, 직전의 열강의 승인까지. 지금 가번은 고문 나오죠. 1차죠. 그죠? 메가타 스티븐스. 그 다음에 나번 5조. 제가 늘 요걸 키로 잡았는데 이거 없어도 근데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차관 통치죠. 통감부는 을살 때 설치인데 오로지 외교만. 근데 그게 강화되는 게 신협약이잖아요. 자, 그러면 메가타가 이때 들어와서 화폐 정리 늘 썼던 판서 기억하시죠? 기억법 맞아요. 용안포 점령은 이 구도보다 빠르죠. 요새 러시아 국감으로 올 때 잘 나오는데 원래 주제상은 제가 순서로 가 있죠. 1903. 영일동맹 1차 청은 자, 영국은 한 글자 청을 달라. 그 다음에 용안포 점령 3. 그리고 러일 전쟁 터지기 직전에 고종의 중립선언까지 여기 봤었죠. 강조도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군대 예산 디귿법 맞죠? 요거 부수각서가 군대 예산. 헤이그 특사는 어디 들어가요? 제가 요거 사이에 잊지 마시라고 늘 파란색으로 썼었죠. 을사조약에 대한 고종의 저항 3가지. 대한멜신보의 친서, 미국의 헐버트, 그리고 헤이그 특사까지. 이것 때문에 퇴위당하고 순종한테 체결을 강요한 게 신협약이 될 것이다. 정답은 기억 디귿.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교육령의 포인트는 뭐라고 했나요? 딱 얘기한 대로 나오고 있죠, 지금. 교육령의 포인트는 내용 묻는 게 아니라 교육령을 준 다음에 다음 시기에 있었던 일은 1차는 11, 2차는 22, 3차는 중일전쟁 이후 38, 4차는 43이죠. 그래서 포인트는 제가 2차 아니면 3차를 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함정은 어디다? 20년대 대부분의 기간, 30년대 대부분의 기간은 특히나 3자 들어간 대부분의 기간은 3차가 아니라 2차 교육령이다. 키워드는 지금 6년에서 써 있잖아요. 네, 1번의 사립학교령, 사자 동그라미, 신보사출, 1908년도죠. X. 조선어 선택 과목, 수의 과목은 3차예요. 정답 3번, 경성제국대학 24년도, 연도 필수라고 했었죠. 정답은 3번. 그리고 4번, 엄청 잘 나온다. 국민학교 41. 조선동아의 폐간 2040. 잘한다 그랬죠. 그리고 41. 국민학교까지. 자, 이제 18번 보시죠. 자, 18번 보시면 다음 선언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 대한민국 원년에 발표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해서 이거 문제에서도 많이 다룬 사례인데 광복군을 조직한다고 써 있죠. 네. 자, 우리 임정에 상해기, 이동기 거치고 마지막에 충칭기 들어가서 여기를 디테일하게 보자라고 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40년에 충칭 정착 직전에 통합한독당 나오고 정착한 다음에 광복군 나오고 그런 다음에 4차 개헌 추석제 나오죠. 41년도에 건국강령, 그 다음에 42년도에 김원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의 끝날 때 44년도에 5차 개헌에서 부주석 김규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1번 한독당은 먼저죠. 이거 딱 보면 어때요? 40년 안에 우리 작년에 일행 쪽에 시험에서 뭘 냈냐면 41년 11월 건국강령, 12월 태평양 전쟁. 그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 터지고 대일대독 선전포고에서 추축국, 축심국 해서 이거 이후에서 틀린 선지로 요걸 정답 한 달 차이잖아요. 그럼 아직 안 낸 포인트가 제가 어디라고 했죠? 40년 안에 순서 그리고 4차 개헌 사료. 그중에 지금 이거 문제잖아요. 지금. 그죠? 정답은 1번이죠. 나머지는 지금 연도까지 다 썼습니다. 조선의용대가 들어온다. 김원봉 42. 건국강령 41년 11월 달. 그리고 부주석은
김규식 5차 44년도죠. 그죠? 18번의 정답 1번. 제가 볼 때 이제 마지막 남은 한 파트는 4차 기원 얘기예요. 4차 기원. 그죠? 주석제라고 하는데 이거 원사료 지금 다 대비 안 하고 있죠. 우리 모의고사 여러 차례 했었어요. 이거. 주석이란 표현은 원래 있어요. 국무위원 가운데 주석을 호선했었다. 근데 이걸 이제 바꾼다는 거죠. 어떻게? 주석이 국가 원수격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 사료 준 다음에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거기까지 앞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자, 19번. 자, 이제 안재홍이 나왔습니다. 네. 안재홍의 책 이름은 안감. 뭐예요? 조선 상고사 감. 그리고 조선학 운동할 때 정안문. 그리고 신민족주의까지. 해방 이후 국민당 창당 미군정 민정장관에서 쭉 대비했었고. 한민당 아니죠. 김성수 송진우죠. 2번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 의장이 되었다. 누구다? 좌우합작 7원칙 발표하고 입법기구 의장은 김규식. 여운형이 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촉성 중앙회의 독촉은 이승만이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건주는 여운형. 근데 부위원장이 안재홍이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안재홍이 뭐 경찰 쪽에 이번에 나왔는데 일행 쪽도 대비해야 돼요. 아직 조금 덜 나왔습니다. 그죠? 민정장관 얘기. 그리고 여운형도 2016년도에 두 문제를 딱 내고 단독 안 내고 있죠. 대비해야 돼요. 여운형 특징 중에 조선중앙일보 사장이었고 일장기 말소 사건 관련돼서 자진 폐간했다.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20번 볼 텐데 20번 사료를 보면요. 여섯째 군비 축소 얘기 나옵니다. 네. 장면 내각의 시정 방침. 장면 내각은 우리가 판서노트에서 제가 회색으로 줄근 부분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봅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출제가 이제 된 거죠. 그죠? 딱 회색 부분이 나오진 않았는데 화폐개혁의 단행 나오는데 이거는 박정희 군정기예요. 그죠? 군정기. 화폐개혁해서 경제발전 자금을 모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 그죠? 그 다음에 2번, 3번은 둘 다 세무치고요. 사상계 참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 53년도인데 일단 패스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민등록증 나오는데 이건 68년도인데 정확하게 68년도 11월 달인데 참고로 이게 왜 나왔냐면 68년도에 우리 무슨 사건이 있죠? 북한의 대남 도발이 닉슨 독트린 직전에 몰려있다. 121, 푸에볼로, 울친삼처 121 사태 배경으로 예비군 나왔잖아요. 그렇죠? 121 배경으로 주민등록증 만든 거예요. 121 배경으로. 무장공비가 청와대 임금까지 왔으니까.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죠? 신분 조회가 되게 필요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정답은 너무 쉽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은 장면 하지만 시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9개월 만에 끝났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더 나가서 4차 개헌하고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까지 만들었는데 제대로 처벌 안 했다. 3.15 부정선거 책임자들을. 그리고 연일 시위가 계속되는데 그걸 수용할 역량이 안 되고 오히려 찍어 누르려고 했더라 해서 어느 부분까지 왔냐면 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을 제정하려고 하다가 반발을 샀다까지 본 거죠. 그 부분까지는 앞으로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온 이 사료는 판서노트에도 있죠. 기본적인 당연히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마지막 그 여섯째 해당되는 게 군비 축소다. 이게 군부를 긴장시켜서 바로 터지는 게 뭐죠? 5.16 군사 정변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 시험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다 해설했고요. 네, 지금 시험 문제 딱 보면 트렌드상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다라는 포인트들을 보통 제가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습니다라고 제기하는 이제 부분들, 그 부분들이 시험에서는 뭐 2문제, 뭐 3문제, 그 정도인데 이번 시험은 또 특히나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네. 근데 방향성이 이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으니까 네, 지금 이제 다음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 일행 또는 뭐 이제 이번에 좀 부족해서 경찰 2차 대비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 모두 다 이제 우리 판서노트 4분의 1, 판서노트 안에서 모두 다 해결이 돼요. 네, 그거 그 다음에 우리 모의고사 단계별로 가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일행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D-30일 작전. 올해 제가 문단속이라고 아예 별도 커리로 이제 브랜딩을 딱 했는데 작년에 제가 처음 시행했을 때 그 과정을 수행하신 분들은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마무리에는 지금 우리 한 내용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지 않으니까 문을 딱 닫고 이제 반복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해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